과학톡 최미영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과연 배가 아픈 걸까요? 아니면 뇌가 아픈 걸까요? 인간의 뇌는 뉴런이라고 하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뉴런은 시냅스라고 불리는 연결점들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이 뇌가 향기만으로도 어떻게 기억을 불러내는지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이해하는 뇌 과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출근을 하다 보면 현관문을 딱 열었을 때 이 코끝을 스치는 봄 향기가 굉장히 상쾌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향기를 맡으면 기분도 좋아지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실제 기분에 관한 문제를 이제 이해하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냄새를 맡는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향을 맡게 되면 사실 굉장히 다른 감각기관과 달리 그 향을 맡는 그 신경 구조는 가장 먼저 감정과 이제 기억을 관장하고 있는 변연계라는 곳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이제 감정이라는 두 가지를 이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감정을 처리하는 이제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향을 맡으면 옛날에 이제 기억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향이 좋은가 싫은가 아마 우리 최 아나운서님께서 봄 향기가 좋다고 느끼시면 봄에 좋은 기억들이 많았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전체 몸의 이제 항상성을 조절하고 있는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향을 맡게 되면 조절 작용이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이제 긴장이 완화가 되고요. 스트레스가 이제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분이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기억과 이런 감정은 굉장히 향에 의해서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 같은 경우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한 10달 동안 살게 되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어머니하고 탯줄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통해서 어머니랑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향에 익숙해지고 당연히 어머니 뱃속에서 굉장히 편안한 기억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 나온 이후에 이제 어머니 옆에 눕거나 어머니 향을 다시 맡게 되면 굉장히 이제 기분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다 자라서 집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방학 때나 아니면 명절 때 집에 와서 며칠 묵다가 돌아가고 나면은 사실 돌아갈 때는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이제 방을 이렇게 치우면서 아이가 입었다 벗어놓은 옷. 거기 이렇게 코를 갖다 대면 아이 채취가 느껴지는데 그때 이제 눈물도 찔끔 나고 막 그리움이 막 솟아나고 방금 헤어졌는데 그리움이 막 솟아나고 그런 느낌이 참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고 애잔하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자녀에 대한 그리움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탐험 지역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릴 때 그때 먹었던 음식 냄새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를테면 그 영하 40도 되는 알래스카에서 오로라를 보다가 중간에 먹었던 쌀국수 냄새. 네. 그리고 하와이에 가서 용암을 탐험하다가 그 용암 주변에서 삐져나오는 유황가스 냄새. 네. 이런 것들이 간혹 생각나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탐험을 연상시키고 떠올리는 그런 매개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외국에 나갔을 때 공항에서 외국인들과 섞였을 때 처음으로 그때 느낀 미묘한 냄새. 제가 사실 평생에 걸쳐서 그런 냄새를 거의 못 맡아보다가 이제 거기서 딱 이게 뭔가 내가 새로운 곳에 왔구나 이런 그걸 상기시켜줄 만한 그런 냄새를 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박사님께서도 추억의 향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그때 기억들이 조금씩 잘못 이제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이제 흔히 사용하는 이제 뻥튀기 같은 냄새가 있는데 그런 향에 대해서 어떤 날은 이제 어릴 때 강냉이 튀겨 먹었던 생각이 나고 어떨 때는 갑자기 이제 첫사랑과 극장을 갔던 어이구 이건 얘기하면 큰일 나네. 극장에 갔었던 그런 기억들이 떠올라요. 이제 팝콘 냄새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억들이 올라올 때가 저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먹는 냄새에 굉장히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프루스트 효과라고 불리는 건가요? 이게 도대체 어떤 개념인가요? 네, 프루스트 효과는 사실 향기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인용되는 예이긴 한데요. 네.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작가가 처음으로 이제 자기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그런 소설에서 이제 처음으로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자서전적인 소설인데
어릴 때 이제 그 주말마다 이제 자기 고모님의 이제 가게에 가면 고모님이 홍차와 이제 그 마들렌이라고 하는 과자를 구워주셨는데 그걸 홍차에 찍어 먹으면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좋았었던지 나이가 들어서 어느 이제 카페에 가서 마들렌을 이제 홍차에 찍어 먹다가 우연히 고모가 구워주는 그 마들렌과 그 홍차 향과 너무나 유사한 향을 이제 느끼게 돼서 이제 그때 모든 그런 기억들이 다시 이제 떠오르는 이제 장면을 묘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스트 이펙트라고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감정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억을 해내는 것 중에서 사실 기억은 되게 쉬운데 감정을 다시 되돌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이 향에 엮인 그런 기억들은 그런 감정을 다시 되돌려준다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다른 그런 감각기관들하고 얽혀 있는 기억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어떤 감정을 이끌어낼 때 저희가 냄새를 맡을 때 어떤 때는 굉장히 같은 냄새인데 좋은 기억이 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거 너무 이 냄새 너무 짜증나 역겨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아까 공항 이야기도 했지만 네네. 그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국장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맛있는 밥상을 떠오르게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무슨 발꼬락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왜 그렇게 그 냄새는 주관적일까요? 주관성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네. 이 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감각기관들하고 달리 이제 기억하는 부분과 감정 부분 두 가지에 모두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억과 감정이 함께 이제 붙어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감각기관들은 저희의 방어기작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제 호랑이가 보면 이제 토끼들은 도망을 가야 되고 멀리서 호랑이 냄새가 나면 토끼는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쁜 냄새라기보다는 이제 본인한테 불리한 냄새라고 생각하면 이제 싫어하게 되도록 그렇게 유전적으로 되어 있는 냄새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경험에 의해서 연결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어릴 때 본인이 기억을 하든 하지 못하든 특정한 어떤 그 향과 자기가 어떤 기억 그런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사건이거나 좋은 추억이면 굉장히 좋은 향으로 기억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나쁜 향으로 이제 나쁜 기억이 되고 그 향을 이제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음식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어릴 때 이제 생선 먹고 굉장히 심한 배탈이 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이유 없이 생선을 안 먹습니다. 그거는 학습으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아마 뭐 말씀하신 청국장 말씀하셨는데 홍어 같은 경우죠. 외국인들이 네. 처음에는 아주 싫어하지만 그게 암모니아 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먹다 보면 이제 학습이 돼서 이 향이 나에게 그렇게 몸에 나쁘지 않고 또 이제 맛도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그 향을 점점 좋아하게 되죠. 교수님, 그 후각이 사람의 정서와 관계가 된다면 이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 이 정서적으로 좀 더 발달한 성향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냄새를 잘 맡아서 정서적으로 발달한다는 거는 그 현재까지 이제 그런 연구들도 많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제 사이코패스의 경우 사이코패스의 경우는 거의 100% 냄새를 못 맡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실제 이제 그 사이코패스는 소시오패스랑은 좀 다른 거고요. 사이코패스는 이제 뇌 발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결국은 뇌를 그 후각에 대한 향에 대한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잘 발달하지 않는 경우에 네네. 이제 사이코패스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조금 이제 정서적인 것들하고 그런 감정적인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후각뿐만은 아닙니다. 어릴 때 이제 어린애들이 그런 뭐 흙장난을 하거나 그 손끝에 느껴지는 그런 흙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릴 때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자책도 좋지만 그렇게 종이로 되어 있는 책을 통해서 그런 책향도 느끼고 손끝으로 그 종이 질을 느끼면서 책을 읽게 되면 애들이 상상력도 굉장히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사람들이 정서도 풍부하고 네네. 창의력도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네, 그 나사 과학자들하고 탐험을 간 적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기록을 할 때 치면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뭐 아이패드라든지 뭐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다 일일이 노트에다가 네. 예, 연필로 꾹꾹 눌러가면서 네. 만져보면서 그렇게 적더라고요. 네. 예, 그런 건 약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훨씬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이 향기가 기억을 소환하는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 이제 향 기억을 이제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기억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향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시각 같은 경우나 청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신호들을 분석을 잘 해서 뇌에다 정리해서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제 코는 정리를 해서 집어넣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 그 굉장히 간단한 회로를 통해서 이제 감정과 기억으로 넘어가는 곳으로 회로를 형성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케미칼을 맡고 그것이 이제 이 냄새가 어떤 냄새지 분석을 하고 나면 이 냄새에 얽혀 있었던 이 냄새가 참 좋구나 싫구나 하는 두 가지 기억들을 이제 뇌에 집어넣고 다음번에 이제 그와 유사한 향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 뇌에 있는 이제 창고에서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옛날에 맡았던 이 향이 어떤 기억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이제 그런 거를 비교를 해보고 이제 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제 후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기 중에 떠도는 이제 화학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매개가 될 텐데 사실 이제 저도 냄새를 다양한 냄새를 맡지만 이 냄새가 비슷한 것 같은데 서로 다른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냄새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준화된 분류 체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박사님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그 산업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네. 실제로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다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화학 물질의 구조라고 알려 있는데 그렇게 보면 현재 알려져 있는 화학 물질 같은 경우는 약 한 1조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1조 개가 넘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그 분류를 해내는 게 일단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화학 하시는 분들이 구조별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지금 그 박정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구조가 비슷한데 냄새가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면 분류를 그렇게 해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거기서부터 표준화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2004년도에 노벨상 수상한 이후로 후각 수용체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알려져서 후각 수용체가 알아보는 것끼리 한번 분류를 해보자.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준화할 수 있으면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왜 이렇게 사람들이 처음 보는 물건을 탐색할 때 냄새를 먼저 맡게 되는 걸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사실은 그 제 조카도 이렇게 뭐를 주면 일단 냄새부터 맡습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기관은 이제 뇌를 정보를 모으는 거기 때문에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멀리서 이제 눈으로 보고 멀리서 위협을 판단하고 이제 향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그 화학 감각이라고 하는 건 후각과 미각인데요. 이제 음식을 먹을까 말까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가 이제 이거를 입에다 넣어도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고요. 향은 괜찮아서 입에 넣는데 이건 아니다 싶으면 이제 뱉어내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면 향을 맡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이게 해로운 것인지 해롭지 않은 것인지를 쉽게 구별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기한테 싫은 향은 해로운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물건을 이렇게 볼 때도 그 빛에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있고 뭐 자외선, 적외선이 있고 들리는 소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들릴 수 있는 주파수 말고도 이제 초고주파, 저주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향에도 저희가 맡을 수 없는데 존재하는 향 같은 건 없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못 맡았으니까 모르겠죠. 그게 한 가지 문제이긴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전자코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이제 전혀 모르던 이제 화학 물질을 이제 탐색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런데 어떤 가장 간단한 걸로 이제 일산화탄소요. 이제 연탄 가스 많이 중독당하시. 일산화탄소는 무생무치입니다. 그래서 향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어떤 이제 그런 센서를 이용해서는 알 수 있는데 사람은 그 냄새를 맡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장 쉬운 그런 이유겠죠.
이제 저희가 이렇게 향과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생각이 나는 것이 요즘에 저희 부모님께서 연세가 좀 드시다 보니까 저는 치매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박사님께서 사실은 이 후각과 치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후각을 상실한다는 것이 이 치매의 전조 증상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정말 중요하죠. 근데 첫 번째는 노화에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이제 냄새를 잘 못 맡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끓는 거 위에다 뭐 얹어 놓으셨다가 그렇게 이제 가스가 그 뭐 문제가 생겼을 경우나 가스가 새는 경우를 이제 모르시는 경우들이 이제 후각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고요. 그 치매 같은 경우에는 그거 노화 단순히 노화보다는 조금 이제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근데 관찰입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치매 환자들을 보면 호소하는 첫 번째 불편이 냄새를 못 맡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알게 됐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연구를 시작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동물들을 보니까 이제 치매 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했는데 이제 치매에 걸리도록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어릴 때부터 냄새를 못 맡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알게 됐었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미국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치매 테스트를 쓰기도 해요. 그 이제 피넛 버터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게 단순합니다. 30cm짜리 이렇게 코 밑에 대놓고 땅콩잼을 천천히 올립니다. 그래서 한 15cm 정도 때 될 때도 냄새를 못 맡으면 치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모든 냄새를 치매 환자들은 모든 냄새를 못 맡는 건 아닙니다. 이제 노화가 돼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모든 냄새를 못 맡게 되는데 치매 환자들은 특정 냄새부터 못 맡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넛버터가 그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시카고 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그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그런 과연 이제 사람한테 그런 향들이 있으면 미리 테스트해 보면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데 사실 치매가 많이 진전이 되면 냄새를 이제 구별하지를 못해요. 맡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냄새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데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뇌의 문제고요. 맡지 못하는 거는 코어에 있는 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쉽게 설명할 때는 치매 초기에 일어나는 거는 센서의 문제고 이제 치매가 조금 진전이 돼서 냄새를 구별하지 못하는 건 CPU의 문제다. 그래서 말초 신경계가 망가지는 게 이제 치매의 초기 단계. 뇌는 아직까지 괜찮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각으로 치매 환자들을 미리 스크리닝 해낼 수 있으면 이제 치매를 조금 더디게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약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먼저 이렇게 선별해내는 그때 사용하려고 이제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이제 치매가 좀 진행이 되면 냄새를 맡아도 그게 어떤 냄새인지 구분을 못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치매가 걸렸을 때 뭐 퇴화라고 해야 되나? 그 증상이 있는 부분이랑 냄새를 처리하는 부분이 뇌에서 굉장히 근처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후각을 담당하는 후각 기관은 한 두 가지 정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 중에 유일하게 바깥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신경세포는 유일합니다.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신경세포는 저희 이제 코 속에 있는 후각신경세포는 직접 외부랑 노출되어 있고요. 이런 피부 밑에도 다 피부로 보호돼 있고 뭐 당연히 뇌 속에는 뭐 뇌 두개골로 보호가 되고 있는데 코 속에 있는 신경세포는 보호되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말하는 뭐 미세먼지나 이런 나쁜 물질들에 대해서 되게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회로는 바로 이제 우리 뇌 속에는 아무거나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방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장벽이라고 하는데 그 방벽을 통하지 않고 뇌로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로가 단순하니까 망가질 가능성도 많은 거죠, 사실은. 쉽게 망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은데요, 박사님.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희 같이 연구를 저도 좋습니다. 공동 연구 진행되나요?
근데 그렇다면은 뭐 더 쉽게 망가지고 더 쉬운 기관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방벽도 없이 그냥 직접 뇌로 뭔가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주 치명적인 냄새를 맡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건가요? 뭐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런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몸이 그래도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이 이제 뭔가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후각신경세포는 외부에서 위험한 물질과 접촉을 하면 바로 스스로를 죽습니다. 스스로를 죽어서 이제 뇌 쪽으로 뭐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죠. 계속 코는 이제 계속 평생 거쳐서 거기에 있는 후각신경세포는 재생을 합니다. 오늘 감기 들어서 어떤 냄새를 못 맡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다 이제 감기가 치료가 되고 나면 그 냄새를 다시 맡습니다. 그게 코 속에 있는 신경세포가 재생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게 다시 학습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인공 와우를 집어넣게 되면 다시 책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이제 그 인공 달팽이관을 이제 네. 청력을 상실한 그래. 분을 넣어줄 경우에 보통 한 2만에서 3만 권 정도의 책을 다시 자기 목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원래 자기가 이제 그 소리를 어느 정도 들으려면 근데 이제 후각신경은 어저께까지 청국장 냄새라 그러다 감기 들고 나서 뭐 다시 청국장 냄새를 맡지 않아도 그 냄새가 청국장 냄새인지 알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재생이 되는데도 그 회로가 단순한 대신에 그 회로가 잘 원상복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해요. 네. 그래서 연구합니다. 제가 좀 생뚱맞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보던 책에 보면 이렇게 미라를 만들 때 코를 통해서 뇌를 끄집어내는 그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네,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가까워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네. 정말 예리하십니다. 같이 공동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는 약간 좀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미이라를 만드는 이유는 다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뇌는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생각을 심장이 한다고 생각해서 모든 장기들을 꺼내서 이렇게 항아리에 담습니다. 근데 뇌는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고챙이를 써서 이제 코 속으로 뇌를 집어넣어 다 뇌를 드러냅니다. 드러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빨리 썩습니다. 그게 빨리 제거해내지 않으면 미이라 전체가 썩기 때문에 이제 그 뇌를 미리 가장 먼저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코 바로 위쪽에 그런 그 뼈가 있습니다. 그 뼈만 열면 뇌에 바로 직접 닿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가깝네요. 거기서 다 이제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코를 뭐 뇌의 창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향기 하면 아로마 테라피가 떠오르거든요. 우리가 이 아로마 향을 통해서 심신의 안정을 좀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의료적이나 의학적으로도 치료에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지금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후각이라는 거는 이제 화학 물질에 대한 감각인데 그 아로마 테라피라는 거에 들어있는 게 화학 물질들이거든요. 그리고 후각 수용체가 아주 최근 연구를 통해서 저희 코에만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맡는다고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이런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하는 이런 케미칼들이 저희 몸에 어디엔가 가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뭐 단순히 뭐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교수님, 요즘에 그 비만도 자주 오르내리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 뇌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다이어트도 성공이 가능할까요? 정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비만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먹는 것보다 소모하는 게 적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먹는 부분하고 이제 먹었으면 이제 뇌에서는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 이제 그만 먹게 되는데 이제 그 작동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먹었는데도 계속 뇌는 계속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면 더 먹게 되고 그리고 운동은 덜 하게 되니까 당연히 남는 것들이 이제 몸에 쌓이게 되는 게 비만인데요. 그래서 요즘은 최근 많이 하고 있는 건 뇌를 속이자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하는 건 포만감이 좋은 음식들을 먹는 것들이요. 그리고
또 실제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로마 세라피의 연장선상이기도 한데요. 그런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세포도 이 화학물질을 알아보는 후각수 형체를 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정한 그런 이제 화학물질들을 작동하게 되면 이제 그 지방세포들이 사이즈가 이제 커지지 않고 계속 작아지는 그래서 이제 점점 살이 빠지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도 사실 그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서 그 요즘 컵 중에 그런 컵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물이 나오는데 물이 있는데 이게 물 마시는 부위에는 그 냄새가 마치 그 탄산음료처럼 달달한 냄새가 나고 마시면 실제로는 물을 마셨는데 내가 마치 탄산음료를 마신 것처럼 약간 착각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 과연 진짜 실제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을런지 저는 네. 네, 사실 그것도 뇌를 속이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색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색깔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짜장면은 짜장면 색깔이 있고 짬뽕은 짬뽕 색깔이 있고 그런데 이제 뭐 파스타 같으면 이제 저희가 파스타 색깔이 있을 텐데 이제 그 색깔을 이제 완전히 바꾸면 거부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덜 먹게 되는 이제 그건 이제 안 먹어서 못 먹게 하는 이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그런 폭식증에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이제 파란색으로 만들거나 파란 접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약간 이제 좀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뇌를 속이는 거죠. 저는 반대로 너무 잘 속아서 다이어트에 망하는 경우거든요. 이 빵집 앞에 지나갈 때 이 갓 구운 빵 냄새 나면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배가 안 고파도 맛있는 냄새가 나면은 어느새 홀린 것처럼 그 앞으로 이렇게 막 미일라처럼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못 속이나요? 냄새로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갖고 다니다가 이렇게 딱 대면은 갑자기 식욕이 뚝 떨어지고 막 이런 거. 그래도 냄새를 맡고 뭔가 이렇게 드시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 건 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능에 충실하실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론입니다. 맛있으면 0칼로리. 네. 결국은 이 향기라는 것이 어떤 화학 물질이 코를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것이 뇌에서 분석을 해서 뭔가 우리 행동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억제하거나 하는 것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뇌를 특별히 기분 좋게 하는 그런 향기는 있을까요? 앞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좋은 기억하고 연결되어 있는 향들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그렇게 그분들에게 이제 좋은 그런 좋은 향이라고 느낄 경우들이 있고요. 아주 모든 사람에게 안 좋은 그런 그 흔히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향 중에는 이제 생선 썩은 냄새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 좋아하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 향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싫어하죠. 이제 그런 향은 있지만 특정한 향들에 대해서 기분이 좋은 거는 좀 주관적이긴 합니다. 자기 기억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꽃향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허브향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도 아주 그냥 이렇게 굉장히 프레시한 그런 민트향 같은 걸 좋아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본인한테 맞는 향들을 이제 쓰게 자신이 됩니다. 좋아하는 향이 자신의 뇌를 좋게 하는 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원고를 외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향도 있을까 싶은데 아마 학부형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학습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향기가 있을까 아마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게 있나요? 연구로 밝혀진 거로는 로즈마리 향이 있습니다. 로즈마리 향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력이 되게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그 한 고등학교에서 수학 문제 풀이에서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로즈마리 향을 맡은 향과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이제 그 어려운 문제를 풀었던 그런 게 한 50% 정도 더 정말요? 그런 좋아졌었다는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반대로 그런 향도 있지만 그런 악취의 경우에는 도리어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방이 이제 굉장히 자녀방에 대한 그런 이제 향 환경을 조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는 방에서 공부를 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학습 능력이 높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이런 향기들을 제품에도 많이 사용하고 마케팅에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품만 만졌는데도 묘하게 좋은 향이 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혹시 이런 것들이 향기 과학이 마케팅 또는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있을까요? 네, 마케팅에서 향기는 가장 먼저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백화점에 보면 1층에 그 화장품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냄새 맡고 나면 대부분 무장이 해제가 돼서 이제 지갑을 아주 쉽게 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향기 마케팅으로 사용하는 가장 첫 번째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횟집에 가면 이제 레몬을 주는데 그게 이제 비린내를 잡아주는 일도 하지만 그 레몬의 향이 사실은 그 사람의 그런 그 식욕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제 요즘은 커피 전문점에서 보면 반드시 빵을 같이 팝니다. 근데 실제로는 빵 냄새 때문에 커피점에 들어가서 커피와 빵을 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아주 오래된 그런 영국 같은 경우 이제 전통을 중시하니까 아주 오래된 그런 구두 가게 같은 데는 일부러 사용하지 않은 굉장히 거친 냄새가 나는 그런 가죽을 냄새를 일부러 많이 나게 합니다. 그럼 왠지 모르게 장인이 굉장히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더 많은 돈을 내고 사도 이렇게 덜 마음이 아프죠. 그런 경우도 하고 뭐 합판으로 만든 그런 그 가구점에서 그 실제로는 그 원목에서 나는 향을 나게 해서 이제 그 원목 가구인 것처럼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지도록 만드는 그런 마케팅들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럼 향기로 뇌를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만족도를 높이는 거예요. 속인다고 하시면. 아, 뭐 합판에 나무 이거 조금. 네, 뭐 같은 비용을 들이고 좀 더 만족도를 높여주는 일을 뭐 네. 부가가치를 뭐 높여주는 일을 한다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나왔던 질문들이 어떤 그 집합체 같은데 뇌의 기능을 더 좋게 하거나 노화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큰 관심사죠. 실제 그 뇌는 뭐 뇌 연구를 하면 이제 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이론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그 해학 교수님이 하신 헤비안 그 이론이라는 거와 이제 2000년도 노벨상 받으신 그 에릭한데 교수님의 이제 뇌 가소성 이야기입니다. 이제 해학 교수님의 이론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회로가 생긴다. 그러니까 자주 가면 길이 난다. 이제 그런 거와 비슷한 이론이고요. 그 뇌 가소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입니다. 컴퓨터는 회로를 만들어 놓고 나면 다시 더 좋은 걸로 하려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만 사람의 뇌는 계속 학습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정서 경험이나 많은 것들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바뀌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좋은 회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마 뇌를 활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좋아지니까 이제 뇌는 이제 계속 써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한 가지만 쓰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오감을 이용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경험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아까 그 교수님의 햅 이론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것이든 본인이 어느 단계에 오를 때까지 굉장히 여러 번 해서 그 회로가 단단해지면 이제 절대로 까먹지 않고 이제 되게 오랫동안 탄탄한 기억으로 남게 되겠죠. 학습도 이제 그런 거로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는 그 굉장히 피로를 빨리 느끼고요. 굉장히 게으른 기관입니다. 그래서 뭐 집중해서 굉장히 오랜 동안 일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휴식 시간을 굉장히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뇌는 잘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에게 가장 좋은 그런 그 상이라고 하면 수면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최근에 그 뇌 속에 있는 노폐물을 처리하는 이제 글림파렉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뇌 속에 자는 동안에 뇌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이제 처리하는 이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하수도가 밤에 우리가 자는 동안에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쥐의 경우에 이제 그 뇌와 이제 척수에 다니는 뇌 척수액이라는 곳에 물감을 넣어놓으면 깨어 있는 동안에는 안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하수도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근데 자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 나온 연구에 보면 이제 뭐 치매가 생기게 되면 이제 만들어지는 A베타 단백질이라고 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이 축적이 되면 이제 뇌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자는 동안에 이렇게 다 처리가 그쪽으로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수면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충분히 주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재밌는 거는 이렇게 좋은 자세로 주무셔야 됩니다. 뇌와 척수가 일자가 되도록 주무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말 신비로운 뇌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향기 하면은 굉장히 뭐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심오한 과학적인 그 기능들이 숨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같은 느낌이실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뇌를 좀 더 편안히 하면서 이 후각 기능을 좀 소중히 다루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뇌와 그 코, 후각 기능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걸 저도 이제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교수님이 저는 다른 것도 다 부럽지만 정말 부러운 게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게 굉장히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 대장님은 네,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이 뇌의 무게를 1.4kg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우리 몸을 그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다시 한번 그 뇌의 기능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그 말씀하시면서 자주 가면 길이 난다라는 이 어록이 제 이 뇌 속에 오래 여운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실 평소에 이제 그 강의실이나 이런 그 뭐 그런 곳에서 듣던 질문과 달리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쉽게 질문하셔서 너무 흥미로웠고요. 같이 좋은 이런 그 저희 이제 연구하고 있는 후각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들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